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 본성의 법칙 파트 3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주말에 액션캠을 구매해서 야외 영상도 찍고 하면서 책을 정리할 시간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계획대로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만족감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표상술의 법칙, 동조의 법칙, 변덕의 법칙, 공격성의 법칙, 세대 근시안의 법칙, 죽음 부정의 법칙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기 법칙 중 죽음 부정의 법칙이 가슴에 제일 와 닿았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책에도 있는데 이 책에서 왜 죽음을 빨리 인정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표 상슬의 법칙. 여기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소명의식이 있으신가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슴속에 명확하게 하고 흔들림 없이 소명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소명을 갖고 있던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목표에 도달하거나 나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다. 우리는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유를 찾아야 한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과정이 어떻든 참아낼 수 있다. 어린 시절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라.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고통이나 불편은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목적의식이 높은 사람을 찾아내서 어울려라. 우리가 얻는 쾌락의 순간은 반복되면 반복할수록 동감해진다. 더 깊은 수준의 쾌락을 느끼려면 우리는 절제를 배워야 한다. 동조의 법칙. 여기서는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사람은 군중 속에서, 집단 속에서 그 집단의 성향을 어떻게 따라가고 집단 속에서 얼마나 악해지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집단 속에서 자신의 본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어느 집단에 들어가는 순간 변신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집단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킴으로써 진짜 독립적 사고가 가능한 정신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 리더를 맹목적으로 숭배하지 않게끔 스스로 훈련해야 한다. 집단이 진화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당신이 서서히 고립되는 것이다. 말단 병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변덕의 법칙. 여기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지도자, 리더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신의 주어진 권한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능력으로 권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군중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공감하는 여왕이 되려 하였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성적인 리더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내 위치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의 충성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 선을 그때 공정하게 하고 높은 수준에 못 미치면 벌을 줘라. 리더는 신비스러울 필요가 있다. 긴장감에서 존경이 나온다. 공감 능력 상실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 공격성의 법칙. 여기서는 록펠러라는 인물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제1의 부호가 되었는데요. 그가 자신의 정유 사업을 확장하던 방식은 무서울 정도로 계획적이었습니다. 헌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절대로 폭력이나 감정에 휘둘려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련된 공격자로 묘사가 되는 그는
현재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는 인물 유형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인물을 알아내고 방어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내면의 해방꾼을 경계해라. 이 친구는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든다. 인간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사실은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야망을 줄인다는 것은 가능성을 제한하고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다. 이 세상에 인간이 집요한 에너지에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대단한 회복력과 겁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인생에서 훌륭한 것, 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설득해라. 세대 근시안의 법칙. 여기서는 프랑스의 루이 16세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는 과거의 전통을 고수하는 매우 보수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지요. 우리의 삶을 보면 4개의 세대가 함께 인생을 살고 있으며 세대 간 소통 또는 갈등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닌 서로의 세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업데이트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이 16세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루이 16세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아마 과거의 렌즈를 통해 현재를 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할 수 있었던 당통의 능력이다.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젊은 세대이며 이것은 정기적으로 재현된다. 우리는 세대의 큰 패턴을 이해해야 한다. 죽음 부정의 법칙. 여기서는 메리 플래너리 오코너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휴기병에 걸린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빠른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인정한 그녀는 계속 작품 활동을 해 나아갔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자각하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죽음을 익숙한 것으로 만들면 인생이 짧고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으면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해진다. 꿈으로 대표되는 궁극의 이별과 해체는 우리를 더 단결하고 뭉치게 한다. 죽음을 더 자각하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 죽음을 미리 생각해보는 것은 자유를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다. 죽는 법을 배운 사람은 노예가 되는 법을 지은 셈이다.